겨울철이 되면 많은 분들이 감을 즐겨 드시죠. 달콤하고 영양도 풍부한 과일이니까요. 그런데 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특히 겨울에 자주 하는 조합 하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조합이 단 하룻밤 만에 신장을 무겁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거의 모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보기에는 다 건강해 보이는 음식들인데요. 몸이 예전 같지 않은 나이가 되면 평범한 한 끼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도 잘못 섞이면 어느 순간 독처럼 작용한다는 걸 상담하면서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소처럼 먹었을 뿐인데 그날만 유난히 속이 답답하고 밤새 몇 번씩 깨고 아침엔 허리가 묵직했다고요. 이걸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라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몸이 보내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노화 이후 식습관과 장 그리고 신장 변화를 연구해 온 박진호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 중에는 이런 작은 신호를 놓쳐서 나중에 더 큰 불편함을 겪으신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60대가 넘어가면 위산 분비량이 줄고 장 운동 속도가 느려지면서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던 음식 조합이 갑자기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감은 정말 조심해야 할 과일입니다. 감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무엇과 함께 먹느냐, 언제 먹느냐에 따라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부터 그 이유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감을 먹은 날 유난히 몸이 무겁거나 밤에 더 자주 깨셨던 적 있으셨던 분은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얼마 전 제 큰이모님과 비슷한 고민을 가진 60대 초반 지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평소엔 아침 산책도 하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밤마다 깨고 다음날 아침엔 허리 아래쪽이 묵직해지고 다리가 살짝 붓는다고 하셨어요. 특별히 과식한 것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었다고 하셨죠. 무엇이 문제였는지 식사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니 저녁마다 고구마를 드시고 후식으로 감을 꼭 챙겨 드시고 계셨습니다. 두 음식은 각각 좋지만 장운동이 느려지는 나이에는 발효가 빠른 고구마와 탄닌이 많은 감이 만나 장이 부풀고 그 압력이 신장까지 전달됩니다. 그날 밤 자꾸 깨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죠. 이 조합을 끊고 감을 오후로 옮겼더니 단 일주일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허리가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는데 직접 경험해 보시고는 정말 놀라워 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몸이 확실하게 반응하는 걸 보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런 고민 때문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내용입니다. 수십만 원 들여 검사 받거나 매달 비싼 건강식품 먹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식탁 위에 올라오는 흔한 과일 하나를 이렇게 바꿔서 드셨더니 일주일도 안 돼서 밤에 깨는 횟수가 확 줄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가 한결 가볍다고 직접 말씀해 주신 어르신들의 생생한 경험담입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릴 방법은 그동안 후식으로만 먹던 그 감을 전혀 다른 시간대로 옮기는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과 가족분들의 편안한 밤잠을 되찾는 데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가족들과 나눠보세요. 특히 감 좋아하시는 어머니, 아버지께 보여드리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런 영상을 더 많이 만드는데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되니까요. 아 참,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감과 함께 먹으면 신장을 지치게 만드는 조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구마를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포만감도 좋은 훌륭한 식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구마가 장 안에서 빠르게 발효된다는 점이에요. 특히 저녁에 드시면 밤새 장 안에서 가스가 계속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감까지 더해지면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탄닌이 위 속 내용물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소화를 느리게 만듭니다. 한국 노년 소화 연구를 보면 60세 이후에는 장 이동 속도가 평균 25%나 감소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던 조합이 나이 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만난 58세 최영미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고구마 1개와 감 1개를 드시는 게 습관이셨는데요. 어느 날부터 배가 빵빵하게 부풀고 밤에 뒤척이는 횟수가 늘어났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나이 탓인가 싶어서 그냥 참으셨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 아래쪽이 돌덩이처럼 무겁고 다리까지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구마는 오전에, 감은 오후 간식으로 완전히 분리해서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렸죠. 그랬더니 사흘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일주일 지나니까 아침 묵직함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저녁에 이 두 음식을 함께 먹는 조합이 신장에 가장 큰 부담을 준다는 겁니다. 장이 부풀면서 생기는 압력이 바로 옆에 있는 신장을 계속 누르거든요. 신장은 밤에 쉬어야 하는데 이 압력 때문에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밤새 자꾸 깨는 거예요. 여러분도 겨울철에 고구마와 감을 함께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날 밤 유난히 잠이 안 오셨다면 바로 이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조합은 도토리묵과 감입니다. 도토리묵도 건강에 좋다고 많이 드시죠. 시원하고 담백해서 여름에도 좋고 겨울에도 좋습니다. 문제는 도토리묵에도 탄닌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감에도 탄닌이 많고 도토리묵에도 탄닌이 많으니 두 음식을 함께 먹으면 탄닌이 과다 섭취되는 거죠. 탄닌이 많아지면 장운동이 크게 느려집니다. 그러면 변비가 생기고 변비가 오래 지속되면 신장에도 부담이 갑니다. 국립의료원 조사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인구의 25% 정도가 탄닌 과다로 인한 경미한 빈혈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탄닌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68세 윤명자님도 이런 경우셨습니다. 평소 도토리묵을 좋아하셔서 자주 드셨는데 식후 입가심으로 감을 꼭 드셨대요. 그랬더니 점점 변비가 심해지고 어지럽고 피곤한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빈혈인 줄 알고 철분제를 드셨는데도 별로 나아지지 않더래요. 알고 보니 탄닌 때문에 철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았던 거였죠. 도토리묵을 드신 날엔 감을 피하고 대신 물을 충분히 드시고 채소 섭취를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를 함께 드시면 탄닌의 영향을 줄일 수 있어요. 탄닌 과다는 신장의 산소 공급까지 방해해서 신장 기능 저하를 부를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도토리묵 드신 뒤 감으로 입가심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날 속이 더부룩하고 다음날 화장실 가기 힘들지 않으셨나요? 세 번째 조합은 삶은 달걀과 감입니다. 달걀도 아침 식사로 많이 드시죠. 단백질도 풍부하고 영양도 좋으니까요. 그런데 단백질과 탄닌이 만나면 위 속에서 굳은 덩어리를 만들기 쉽습니다. 마치 위석처럼 단단하게 뭉쳐버리는 거예요. 특히 노년층은 위산 분비가 젊을 때보다 30%에서 40% 정도 감소합니다. 위산이 약하니까 음식물을 분해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응고 반응이 더 빨리 일어나는 겁니다. 71세 김성우님은 매일 아침 달걀 1개와 감 1개를 함께 드시는 게 습관이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꾸준히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어서 검사를 받아보셨대요. 그랬더니 위석이 발견되고 작은 신장 결석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위석이 생기면 소화가 제대로 안 되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신장으로 전달되거든요. 달걀은 아침에 드시고 감은 오후로 완전히 분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최소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셔야 해요. 특히 공복이거나 위산이 약한 상태에서 이 조합을 드시면 응고가 더 강하게 일어나니까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달걀과 감을 함께 드신 경험 있으신가요?
그날 하루 종일 속이 답답하지 않으셨나요? 네 번째는 곶감과 단백질 식사의 조합입니다. 곶감 아시죠? 감을 말려서 만든 건데 달고 쫄깃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곶감은 감 종류 중에서도 탄닌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물기가 빠지면서 탄닌이 농축되기 때문이에요. 한국식품연구 자료를 보면 곶감의 탄닌 함량이 일반 단감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곶감을 단백질 음식과 함께 드시면 일반 감보다 응고 반응이 훨씬 심하게 일어나는 거죠. 62세 이정우님은 저녁 식사로 고기를 드신 뒤 디저트로 곶감을 즐겨 드셨습니다. 곶감이 달고 맛있어서 식후에 꼭 챙겨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몇 주 지나니까 밤마다 배가 빵빵하게 부풀고 가스가 차는 느낌이 들었대요. 소화가 제대로 안 되니까 밤에도 자꾸 깨고 아침엔 속이 더부룩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곶감을 끊었더니 사나흘 만에 증상이 확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곶감은 단백질 식사와 최소 3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셔야 합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에 이 조합을 드시면 장 정체가 크게 악화되고 그 압력이 밤새 신장을 괴롭힙니다. 곶감이 드시고 싶으시면 오후 간식으로 단독으로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고기 드신 뒤 곶감 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날 밤 편하게 주무셨나요? 다섯 번째는 감 과다 섭취입니다. 좋은 음식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에는 천연당이 많이 들어있고 탄닌도 들어있는데 이걸 신장이 한 번에 처리하려면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특히 65세를 기준으로 보면 신장 기능은 전성기에 55%에서 60%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신장이 예전만큼 일을 못하는데 한꺼번에 많은 양을 처리하라고 하면 당연히 무리가 오겠죠. 72세 안재수님은 감을 정말 좋아하셔서 저녁마다 서너 개씩 드셨다고 합니다. 맛있으니까 자꾸 손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몇 주 지나니까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고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묵직하고 다리가 붓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신장이 밤새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니까 피로 신호를 보낸 거죠. 감 섭취량을 일주일에 2개 정도로 줄이니까 단 일주일 만에 야간뇨가 확 줄고 아침 묵직함도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감은 일주일에 2개 이하, 하루에 1개 이하로 드시는 게 적당합니다. 그리고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은 저녁 7시 이후에는 감을 드시지 않는 게 좋다는 겁니다. 저녁 늦게 감을 드시면 야간 각성을 거의 확실하게 유발합니다. 신장이 밤에 쉬어야 하는데 당분을 처리하느라 계속 일을 하게 되거든요. 감이 맛있다고 한 번에 여러 개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날 밤 편하게 주무셨나요? 여기까지가 감과 함께 먹으면 위험한 5가지 조합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먹어야 몸이 편해지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과일을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복에 과일이 좋다는 얘기를 들으셔서 그러시는 건데요. 감만큼은 공복에 드시면 안 됩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위 점막이 비어 있기 때문에 탄닌이 위벽을 직접 자극하게 됩니다. 그러면 속쓰림이 생기고 심하면 위 통증까지 느낄 수 있어요. 특히 평소에 속쓰림이 잦으신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위산이 많이 나오는 체질이신 분들은 공복에 감을 드시면 탄닌과 위산이 만나서 위 점막을 강하게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감은 식사 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 과일 간식처럼 드시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위 속에 음식물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감을 드시면 탄닌이 위벽을 직접 자극하지 않고 음식물과 섞여서 부드럽게 소화됩니다. 특히 점심 식사 후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가 감을 먹기에 가장 좋은 시간대예요. 이 시간대는 신장 활동이 활발한 시간이라 당분을 처리하는 부담도 적고 밤 수면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공복에 감 드시고 속이 쓰렸던 경험 있으신가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단백질 식사 직후에는 절대 감을 드시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백질과 탄닌이 만나면 응고 반응이 일어납니다.
특히 노년층은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서 이 응고 반응이 더 강하게 나타나요. 고기를 드셨거나 생선을 드셨거나 달걀을 드셨다면 감은 최소 3시간 뒤로 미루셔야 합니다. 그래야 단백질이 어느 정도 소화된 상태에서 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응고 위험이 줄어듭니다. 만약 저녁 식사로 단백질 음식을 드셨다면 그날은 아예 감을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녁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더 느려지기 때문에 응고 반응이 더 오래 지속되거든요. 그러면 밤새 소화가 거의 멈춘 듯한 느낌이 들고 속이 더부룩한 상태로 아침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은 고기 드신 후 바로 감 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날 밤 편하게 소화되셨나요? 세 번째는 감의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감은 천연당이 많이 들어있어서 단맛이 강하죠. 이 당분을 처리하는 건 신장의 몫입니다. 신장은 당분뿐만 아니라 미네랄도 함께 처리해야 하는데 양이 많아지면 바로 피로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당뇨가 없으신 분들도 과다 섭취하면 신장 부담이 커지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하루에 1개, 일주일에 2개 이하가 적당한 양입니다. 이 정도 양이면 감에 좋은 영양소는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감이 달고 맛있어서 자꾸 손이 가더라도 참으셔야 합니다. 1개 드시고 나서 30분 정도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단맛에 대한 욕구가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감이 달아서 계속 손이 갔던 날 있으신가요? 그날 밤 몸이 어땠나요? 네 번째는 내 몸에 맞는 감을 고르는 겁니다. 감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단감, 연시, 홍시, 곶감 등이 있는데요. 각각 특성이 다릅니다. 홍시는 부드럽고 수분이 많아서 장 운동이 느린 분들에게 잘 맞습니다. 소화도 비교적 쉽게 되고 탄닌 함량도 낮은 편이에요. 반면에 곶감은 탄닌이 가장 많고 단단해서 소화 부담이 큽니다. 평소 더부룩함이 자주 느껴지시는 분들은 곶감보다는 홍시나 연시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감은 중간 정도의 탄닌을 가지고 있어서 대부분의 분들이 무난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단감도 너무 떫은 맛이 강한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떫은 맛이 강하다는 건 탄닌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감을 고르실 때는 색깔이 고르고 단단하되 너무 떫지 않은 걸 선택하세요. 그리고 첫 입 베어 물었을 때 입안이 텁텁해지는 느낌이 강하면 그날은 조금만 드시고 남은 건 다음 날로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을 가장 편하게 드시나요? 5번째는 가장 좋은 섭취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점심 식사 후 2시간에서 3시간이 지난 오후 시간대가 신장 부담이 가장 적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는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고 신장도 활동량이 높은 시기라서 당분을 처리하는 데 부담이 적습니다. 반대로 저녁 7시 이후에 감을 드시면 거의 확실하게 야간열을 유발합니다. 신장이 쉬어야 할 시간에 당분을 처리하느라 계속 일을 하게 되니까 소변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감은 가능하면 오후 간식으로 고정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감 1개를 천천히 드시면 혈당도 안정되고 저녁 식사 전까지 적당한 포만감도 유지됩니다. 이렇게 드시면 저녁 과식도 자연스럽게 예방할 수 있어요. 만약 저녁에 감이 드시고 싶으시면 최소한 잠들기 4시간 전까지는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전에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신장도 쉴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평소 감은 주로 어느 시간에 드시나요? 6번째는 감을 먹은 후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겁니다. 탄닌은 수분과 만나면 묽어지면서 영향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감을 드신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미지근한 물을 한두 잔 천천히 마시면 탄닌이 장에 머무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감 먹은 후 물을 꼭 챙겨 드세요. 탄닌 때문에 변비가 악화될 수 있는데 물이 이걸 예방해 줍니다. 7번째는 감과 잘 어울리는 음식을 함께 먹는 겁니다. 감을 단독으로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하지만 만약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신다면 채소나 견과류가 좋습니다. 채소의 식이섬유는 탄닌의 흡수를 늦춰주고
견과류의 지방은 당 흡수를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서너 알과 함께 드시면 혈당 급상승도 막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여덟 번째는 감을 먹은 날 다른 단 음식을 줄이는 겁니다. 감 자체가 당분이 높은 과일이니까 감을 드신 날은 다른 디저트나 단 음식을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총당 섭취량을 조절하는 게 신장 건강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감 한 개면 하루 과일 섭취량으로 충분하니까 다른 과일은 다음 날로 미루세요. 이렇게 8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감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지금 바로 실천할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를 정리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감은 절대 나쁜 과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감 자체가 아니라 언제, 무엇과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은 줄고 장운동은 느려지고 신장은 훨씬 쉽게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젊을 때 아무렇지 않던 조합이 어느 날 갑자기 더부룩함, 옆구리 통증, 야간요, 아침 피로 같은 신호로 나타나는 겁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고구마와 감을 저녁마다 함께 먹으면 장이 부풀고 그 압력이 신장을 누르면서 밤마다 깨고 아침엔 허리가 무겁고 다리가 붓습니다. 도토리묵과 감을 자주 먹으면 탄닌 과다로 변비가 생기고 빈혈까지 올 수 있습니다. 달걀과 감을 아침마다 먹으면 위석이 생기고 나중엔 신장 결석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곶감을 고기 먹은 후 디저트로 즐기면 소화가 멈춘 듯 답답하고 밤새 속이 불편합니다. 감을 하루에 여러 개씩 먹으면 신장이 쉬지 못하고 야간뇨가 심해지며 아침 피로가 가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떨까요? 고구마는 오전에 먹고 감은 오후로 분리하면 장이 편안하고 밤에 깊이 잘 수 있습니다. 도토리묵 먹은 날은 감을 피하고 물과 채소를 늘리면 변비 걱정이 없고 빈혈도 예방됩니다. 달걀은 아침에 먹고 감은 오후 간식으로 완전히 분리하면 위석 걱정 없이 영양을 고루 섭취할 수 있어요. 곶감은 단백질 식사와 3시간 이상 간격을 두면 소화가 편하고 장 정체도 예방됩니다. 감은 일주일에 2개 이하로 조절하고 저녁 7시 이후엔 피하면 야간뇨가 줄고 아침에 가볍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감을 올바르게 먹기만 하면 오히려 소화를 돕고 수면을 편안하게 만들고 몸을 가볍게 만드는 든든한 과일입니다. 감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부에도 좋습니다. 다만 탄닌 때문에 조합과 시간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뿐이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꼽자면 저녁감을 완전히 끊고 오후로 옮기기입니다. 이 한 가지만 바꿔도 밤에 깨는 횟수, 아침 묵직함, 허리 피로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내일 아침 몸이 얼마나 가벼운지 직접 느끼실 겁니다. 처음 며칠은 습관을 바꾸는 게 어색하실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몸이 먼저 알아서 좋아합니다. 몸이 편해지는 걸 느끼시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게 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감을 활용해 신장을 보호하고 수면을 더 깊게 만드는 섭취 조합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신장을 돕고 숙면을 유도하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그 비법을 다음 시간에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감을 드실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우셨나요? 시간 조절이 어려우셨나요? 아니면 양 조절이 어려우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인 해결책을 준비해 오겠습니다.